원래의 환자의 교합이 현재의 교합이 어떤 이유로 이미 전체 교합이 트라우마틱하게 변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맞추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게 현재 이 사람이 트라우마틱한지 아닌지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죠? 원래의 교합에 맞추는데 개별 변수를 적용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CR하고 CO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CR하고 CO가 다 딱딱딱 맞으면 좋은데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CR하고 CO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갭이 있어요. 뭐 상류가 올라오면서 밀어가지고 7번이 약간 이동을 했다든지 이러면 걔가 편안한 CR로 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성장기에 이미 치아가 이렇게 맹출하고 자리 잡으면서 뭔가 불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랬잖아요. 가성 클래스 3. 원래는 이렇게 진성 클래스 3가 아닌데 앞니가 뭐 성장기에 잘못 물렸단 말이야. 사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내기는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서 씹다 보니까 가성 클래스 3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 CR과 CO 사이의 디스크리퍼런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케이스들 많이 해결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CR은 생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위치고 재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최후방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최후방이 아니다. 생리적 편안한 거. 요즘은 상방 그리고 중앙, 회전축의 중앙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CR, CO가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면 그걸 다르게 만든 부분을 조기접촉. 조기접촉이 어느 한 포인트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두 포인트 딱딱 조정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정해갖고 갑자기 이걸 하면 내가 신으로 추한 거겠지.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 이미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적응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교합 재설계가 필요한 거죠. 자, 다시 뭐 별 그거 없어요. CO하고 CR을 맞춰주라. 거기에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을 제거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커스과 뭐 코스와 릴레이션 당연하죠. 커스과 커스의 릴레이션을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가급적이요. 근데 뭐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옆에 치아가 누웠다든지. 그런데 재설계를 할 때는 커스과 코스의 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줘야. 커스는 하악이 커스이에요. 하악이. 기능을 하는 건 뭐라고? 온전히 하악교도. 그래서 하악이 움직일 때 그걸 받아내는 절구는 상악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상악이 할 때 하악을 절구. 어쩔 수 없이 뭐 하악이 뭐 앉았거나 저쪽으로 링글 쪽으로 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상악은 펑셔널 커스비라고 볼 수 없다. 나의 시어도 아무 데서나 가서 막 분양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 하악 커스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받아내는 절구통 역할을 상하게 한다. 그 절구통 역할을 상하게 해야 되니까 절구통이 어때요? 우리가 절구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퐁퐁 찍어주잖아. 그죠? 그래서 절구통에 이 가이드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 뻘럭뻘럭 하면 안 된다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가 측방 운동을 할 때 일자로 쭉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야. 그렇잖아요. 틀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 궤적에 맞춰서 상하의 포사가 만들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페라인 가이드인지 그룹 펑션인지 이거는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춘 걸 하면 되고, 당연히 밸런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환자가 왔어요.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에 왔어요. 자, 2017년
뭐가 문제가 있을까? 왜 왔을까? 자, 일단 이 사람 한번 봐봅시다. 어때요? 기억한거가 어때? 딱 보니까 어때? 시간이 없어. 좀 딥바이트네. 그죠? 또 힘은 좀 셀 것 같아. 저장력은 좀 셀 것 같아. 왜 그렇게 그러죠? 보면 얼굴형은 다르네. 그런데 여기는 발달했어. 그리고 토로스는 생겨있어. 그리고 교두가 보면 커스비 어때요? 각도가 굉장히 세고 바이트가 아주 길어. 그죠? 자, 이러면 첫째, 스트레스가 무슨 아까 뭐 브럭시즘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일단 좀 세다. 그죠? 두 번째, 바이트가 깊다. 바이트가 깊으면 우리가 하악이 움직일 때 부딪히는 면이 상당히 많고 교두각이 세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작이 가해지면 측방 압력이 커진다. 교두각이 이렇게 날카로우면 쪼개는 힘이 많잖아. 쪼개는 힘, 측방을. 현명하면 어때요? 측방을 줄 수가 없어. 측방 압력이 세다. 발트가 깊고 이게 전치부가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컨트라바이던스도 딥해요. 딥하겠죠. 얼굴형이 이렇게 갸름하고 여기 하계 경사가 돼 있잖아. 근데 전치부도 저기 인사이드 바이던스도 딥해요. 그러니까 어플리어 프렌, 컴펜세이팅 커브, 교두각도가 다 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환자가 이제 앞에 이렇게 컨트라 바이던스도 딥하고 인사이드 바이던스 다 맞아떨어지면 그나마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가게 되면 수직적인 부분이 크게 되면 트라우마틱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2, 디비전 2 이게 딥바이트 우리 말하자면 옥리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옥리인 사람들이 이게 경사가 또 져 있다 이러면 전방부에 가해지는 힘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교두각이 크기 때문에 커스프 사이 이걸 그렇다고 내가 다 동글동글하게 맞춰줄 수 없잖아요. 그럼 저작 효율이 떨어지잖아. 저작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아까 이 사람 컨트라가 있던 수도 딥하고 인사이드도 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궤적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어느 자리가 또 과도하게 닿거나 이 사람 교합력도 세다 그랬죠. 그러면 트라우마틱하게 되기 쉬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환자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높은 환자.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환자가 있고요. 높은 환자가 있어요. 아까 막 달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환자보다는 덜하더라도 이 환자는 전체적인 교합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높은 환자예요. 자, 그런데 이 환자가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왔겠죠? 어디가 불편할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크랙이 있죠. 크랙이 있어서 왔어요. 불편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인내히 합시다. 왜냐면 많이 안심하니까. 시큰. 프락시멀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내를 했어요. 인내를 하고 했죠? 그러고 나서 교합 조정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왔죠. 최근에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2017년에 오고 2023년에 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갈라졌죠. 쫙 갈라졌어. 인내이 밑으로 하방으로 크랙이 심해져서 통증이 있었고 엔더를 하려고 엔더하는 중에 씹었죠? 씹어서 날아갔죠? 자, 여기 선생님들 뭐 다들 그러지만 엔더 하려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로드를 방 쳐놨어요. 로드를 쳐놨는데 과감하게 더 치세요. 만약에 크랙 환자다 이러면 펄펄 할 때 과감하게 더 쳐야 돼.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펄펄 할 때 로드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크랙 환자는 과감하게 쳐줘야 돼요. 과감하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크랙이 좀 아리까리하고 위험해. 그러면 치지 마세요. 왜? 네가 씹어서 쪼개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임플란트로 가야 되겠는데 아리까리하다. 그럼 쳐주지 마세요. 그러면 엔도하고 좀 봅시다 하는 동안 다 깨서 오세요. 내가 봤을 때는 임플란트를 가야 되는데 환자가 수긍하지 못할 때 쳐주지 마세요. 확 쳐놓으면 그걸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명 유지 장치를 단 뭐하고 똑같죠? 하여간 크랙 환자 엔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쳐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엔도를 하는 중에 쫙 갈라져서 임플란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안 보이네. 그 엑스를 찍으면요. 본노스가 와 있어요. 본노스가 와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1번이 여기 이제 스페이스가 생겼죠. 여기 보세요. 여기 스페이스가 생겼고 수직적인 본노스가 왔죠. 이 사람은 과연 양치를 못해서 저부위에 생겼을까? 그렇죠. 그럼 다른 데는 왜 안 생기고? 양치도 좀 소홀했겠지, 고였겠지, 그죠? 근데 꼭 그것만 원인일까? 하악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하악의 전체가 이걸 때리고 있잖아. 하악 전체가 여기를 때리고 있다고. 이 환자는 원래도 리스크가 높은 환자인데 이 자리는 특별히 더 거기에 플러스로 더 때리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환자들은 어떤 치주 파괴가 일어나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트라우마틱한 부위가 있을 때는 치주 파괴를 급속도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봉그라프를 했어요. 자, 누군지 이쯤 되면 아실 거예요. 누구죠? 이경. 그죠? 봉그라프를 했어요. 나도 바빠. 내가 요새 봉그라프를 안 하거든요. 봉그라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혈압을 조정해줘야지. 자, 이 사람이 단순히 오랄라이징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마지널 리치가 잘못 이렇게 기울었거나 그래가지고 푸드 인펙션이 됐어. 그런 경우에 봉그라프를 할 때는 사실상 유압 조정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환자가 이렇게 본노스가 온 데는 오랄라이징의 잘못보다는 트라우마틱한 게 더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면 유압 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해줘야 되고요. 뭐 때에 따라서 스프린팅도 해주죠. 근데 이 환자는 루트가 기니까 별로 스프린팅 안 해도 별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정되기 위해서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안정이 되고 나면 이 치아를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할 때 스페이스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수복. 그래서 내가 수복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또 좀 보기에도 약간 더 내려오고 나오고 이러죠. 심리적인 목적보다는 이 수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프린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스프린팅을 하고요. 하악과 우리 인사이절 가이던스를 재설계해줘요. 다시 똑같이 이렇게 좀 바보지. 바보잖아. 내가 바보 짓을 했죠. 그때 인내이 물론 교합 조정을 했겠지. 살짝 했겠지. 그렇지만 크랙이었고 이랬다면 더 과감하게 해줬어야 되죠. 과감하게 해줬어.
열반자로 모든 치아를 다 교합 조정한다고 커습을 착착착착착 해주면 나를 뭐 하늘처럼 믿고 있다면 나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굳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 우리는 워닝을 해야 되죠. 그죠? 당신은 구조상 스트레스가 많이 치아에 집중될 수 있으니 딱딱한 거 조심하시고 정기적으로 관찰하시고 혹시나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조정을 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왜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어때요? 뭐 아까 그 사람보다는 좀 비교적 완만하죠? 안 그래요? 완만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아까 이제 교합 조정을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분산하는 데 있어서 오클루전 플랜을 재설계하라. 그거는 교합 형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조정을 할 때 CR과 CO를 맞춰라, 인터페런스 없애라,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원래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그게 트라우마틱하지 않다면 거기 맞춰줘라. 하지만 원래 교합 상태가 트라우마틱하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치료하고 있는 개별 변수를 적용해야 돼요. 이 개별 변수가 약해지는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분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프락시멀 컨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신드님은 좀 센 것 같아요. 턱의 모양을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클루전 플랜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되게 뭐 조기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죠?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임플란트 하면 되죠. 이쪽 왔죠. 그래서 임플란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제 가보세요. 여기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 저장력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근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7번에 크랙이 왔어요. 7번에 크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임플란트를 합니다. 한쪽 임플란트하고 한쪽 임플란트 했어요. 자, 6번하고 7번. 다 임플란트 했다. 자, 가해지는 힘으로 보면 여기 있는 47번과 36번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셀까요? 6번이 이론상 됩니다. 어제도 출근하더니 자, 이게 두 개 중에 정상적인 교합 관계가 있을 때는 6번의 매잘 3분의 1에 최대 교합력이 집중되는 자리가 6번 제1대부치의 매지알 3분의 1 메조보컬 커습이 제일 최대 교합력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클래스 3다 이러면 미드 버컬로 가요. 조금 이동한다. 클래스 2다 하면 뒤로 가잖아. 그러면 소고치, 제2소고치가 교합력이 제일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교합력이 집중되는 자리니까 정신을 충분히 잘 챙기고, 그리고 환자가 심는 힘이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치에 심어야 돼요. 이거 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자칫해서 링걸로 가고 이러면 안 돼. 뼈가 없다고 아무데나 심으면 안 돼. 그리고 충분히 튼튼한 걸 심어야 돼. 두 개 심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할 때 보세요. 여기. 요거는 6번보다는 작지만 7번이에요. 교합력이 6번보다는 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리한 점이 있어요. 불리한 점. 6번하고 7번하고 비교하면 6번이 교합력이 더 세요. 근데 7번은 일단 교합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심할 게 7번의 디스탈 쪽이 교합 간섭이 잘 일어나요. 사람끼가 밀면 7번이 싹 이렇게 밀리면서 간섭을 많이 일으켜요. 그 트라우마틱하게 되기 쉬워요. 교합 간섭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 교합 조정할 때
기공실에서 만들어 올 때 7번 디지털까지 쫙 다 맞춰줘. 요새 금이 아니니까 괜찮아. 금리 같으면 이 아까운데 요새 막 그 있잖아요. 금리 올 때마다 나 깎아내면서 있잖아. 속에서 그제 내가 뭐라 하게 이거 그러니까 많이 다시 돌려받으라고. 왜 쓸데없이 이게 불러가지고 다 깎여만 그런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룹 펑션을 만들더라도 7번 디지털은 CEO만 슬라이트하게 줘야 돼요. CEO만 슬라이트하게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아나토미가 멋지 아나토미가 멋진 건 딴 데다가 발휘를 하시고 하여간 조기 접촉이 일어나기 쉬워요. 인터페런스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컨택 면이 6은 앞뒤로 이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그래도 앞뒤로 분산해요. 그런데 7은 앞뒤로 분산해요. 특히나 이제 또 치아들이 전방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매지한 컨택은 쉽게 컨택 오버가 일어나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고립되는 데다가 교합 설계를 인터페런스를 조기 접촉을 만들어놔. 그러면 혼자 땅 떨어져 놓고 죽어라 막 이렇게 때려보는 거야. 그죠? 시위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백골단한테 휩싸여가지고 맞아 터지고 있는 거야. 죽지. 그죠? 이해되세요? 조심해. 7번을 수복할 때, 임플란트 할 때, 수복할 때는 자, 조기 접촉이 오기 쉽다. 그리고 얘가 고립될 수 있다. 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컨택을 넓게 형성해주고 혹시나 자 트라우마틱한 요소가 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막 저작도 세고 막 딴 데 보니까 막 교합도 막 붕괴돼 있고 위에는 막 내려와 있는데 내가 그때 크라운 안 했는데 고집 세게 안 해갖고 할 수 없이 교합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짱 못 맞추고 나는 왜 그때 그 사람한테 더 우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걸.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했단 말이야. 내가 코가 껴가지고. 그죠? 그럴 때 조심해. 그럴 때는 올 때마다 이 사람이 컨택이 오프되나 교합이 하이드가 걸리나 이걸 아시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컨택 오프돼도 나 까까 싶잖아. 대충 집어 넘겨요. 이런 사람은 물론 그렇다고 컨택이 오프됐다고 발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안전하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라이션 잘 되면 좀 이렇게 해요. 근데 아까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 컨택도 오프돼 있고 교합도 걸리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뭐 맞으라고 쫙 들어가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왔더니 근데 내가 꽂게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컨택을 좀 넓게 잡아주세요.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교합면을 좀 줄여야 되죠. 줄여야 돼요. 아까 기능 교도는 하드 보컬이라 했기 때문에 센터보다는 저스트 보컬이 더 좋아요. 심을 때.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플랫폼의 위치가 너무 긴 걸로 가지 않는 게 좀 필요하다. 임플란트 심을 때 당연히 그렇죠. 상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 걸로 가지 않는 자, 하여간 외워둡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프락시멀 컨택이에요. 이 프락시멀 컨택은 우리가 RPD 할 때 가이딩 프레임과 같아요. 가이딩 프레임. 뭔지 아시겠나요? 공부했지? 가이딩 프레임. RPD 할 때 이게 가이딩 프레임입니다. 자, 요 부분. 요 면. 크레스프와 레스트를 연결해주는 요게 가이딩 프레임입니다. 크레스프하고 요 레스트하고 연결해주는 면. 이게 가이딩 프레임인데 이 가이딩 프레임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일단은 패스를 결정짓습니다.
이걸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헬스를 컨트롤하는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각각의 RPD에 있어서 성분들이 제 기능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레스트 자리에 정확하게 안착되면서 레스트가 하는 역할은 교합력을 수직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리텐션 클라스프는 나오려고 할 때 탁 잡아주는 거죠. 말 그대로 리텐션. 그걸 그 각각 고유 컴포넌트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철물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철에 있어서 3요소는요, 서포트, 힘을 전달, 그 다음에 리텐션, 탈락하려고 할 때 잡아줘요. 그리고 수직적인 힘 외에 이 보철물이 저항하는 힘,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이걸 해주는 역할이 이 가이딩 프레임이 받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무 방향이나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구치부에서 이렇게 RPD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씹어요. 씹으면, 자, 가이딩 프레임이 없다 생각해 봅시다. 가이딩 프레임이 없어. 저 면을 없이 뭐 레스트가 연결할 면도 없겠지만, 하여간 가이딩 프레임이 거의 조금밖에 안 닿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 덴처 쪽에서 받는 힘은 어떻게